오늘 6월 9일 이제 종강 수업입니다. 샘플 데이터 여러분들 인쇄물 나눠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도 한번 입력해 볼 테니까는요. A열의 너비는 바짝 줄여놨어요. B에부터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곳에다 기본 점수라고 쓰고 여기는 20점 한 줄 건너뛰어서 심사위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채우기 해도 되죠? 번호가 증가되니까. 회원번호 같은 경우도 DC-001이니까 그냥 자동 채우기 쭉 훑어주면 10번까지 늘어나겠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그냥 입력하다가 줄이 바뀌어서 올라가야 될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입력하셔도 좋아요.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하다가 데이터가 이제 아래쪽까지 다 내려가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16번째 줄에다가 제목 병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테두리선 그려야 될 테고, 가가가 옆에 테두리선 넣어주면 되고, 얘도 병합할 거고요. 여기도 테두리선 넣어줄 거고, 여기도 테두리선 넣어줄 거고, 가운데 넣어줄 수 있으면 가운데 넣어줘도 되고, 그렇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여기는 글자가 좀 크네요. 글자가 크면 한 1.5배 정도 크게 하시면 돼요. 테두리선 넣어주시고, 기본적으로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넣어주시면 돼요. 일부러 촌스럽게 색깔 넣었어요. 노란색이 아니었네. 주황색이었네. 상관없습니다. 자, 세 사람에 대한 세 명에 대한 총점 계산하시고요. 평균 계산하시고요. 총점에 대해서는 기본 점수를 더해서 넣어주세요. 총점은 3명의 점수 플러스 기본 점수. 기본 점수를 더해 주시면 돼요. 총점 심사위원 3명의 점수 플러스 기본 점수 있죠? 기본 점수. 그다음에 평균은 심사위원 3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수는 총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 다음에 판정은 어떻게 했더라? 90점 이상. 판정은 평균 90점 이상 인 경우에는 뭐라고? 통과. 나머지는 빈칸. 그 다음에 10명의 데이터 조건부 서식도 있어요. 조건부 서식 등수가
3등 이내인 경우 행 전체가 색 채우기, 행 전체를 색 채우기 회색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사통과위원 판정에 판점이 아니라 판정이 그 뭐다 통과로 되어 있는 통과인 인원수 계산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입력은 다 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총점 나머지 계산을 좀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총점은 당연히 세 사람의 점수를 더하는 게 총점이겠지만은 요 기본 점수를 한번 좀 넣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심사위원 3명의 점수과 기본 점수. 근데 기본 점수는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는 sum이란 함수를 쓰는데 이렇게 함수를 직접 써도 되고요.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뜨잖아요. 이렇게 요 뒤에다 클릭하고 컴마 하고 얘 찍으면 돼요. 근데 항상 기본 점수는 여기 있잖아요. F4번 키 누른다라는 거. 그만 알고 계시면 되죠. 아무래도 300점이 넘을 수 있겠죠. 20점이 플러스 되니까. 만약에 기본 점수가 50점이다 그러면 50점 더하는 거고, 빵점이면 빵점 더하는 거고. 이렇게 항상 기본 점수가 절대 참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평균은요,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는 건데, 총점을 3으로 나누기엔 불편해요. 100점이 넘을 것 같아서 그냥 자동합계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계산할 건데요. 이렇게 세 과목의 평균이 아니라 세 사람의 평균이 아니라 총점도 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범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평균이 나오는 거죠. 보기 싫으네요. 이거 자동차 경우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소점이 한 자리까지만 당겨주고, 이렇게 나머지 자동차 교정은 자동으로 똑같이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죠. 아까는 소점이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서 자동차 교하면 소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점 이하를 줄이든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서식을 고쳐도 되고, 서식을 고친 후에 자동 채우기 하면 그 고친 서식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등수는 뭐 총점으로 하시던 평균으로 하시던 상관없어요. 는 rank rank.eq라고 써 있는 걸 쓰면 되겠죠? 누가? 내 점수가 누구랑 시험 봐서? 나랑 다른 친구들이랑 시험 봐서. 이때 F4번 키. 나라고 하는 점수는 왼쪽에 있는 내 점수니까 상대적으로 가야 되고, 누구랑 같이 시험을 봤느냐가 절대 참조로 들어가는 거죠. 이 뒤에는 큰 게 1등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컴마를 찍으면 기본값이 큰 게 1등이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을 선택해도 되고, 내림차순을 해도 되고, 그냥 지워도 기본값이 내림차순이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거 다 계산하고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하면 되죠. 하나씩 하지 말고 한 사람 거 다 하고 나서 자동 채우기하는 게 낫잖아요. 그랬죠? 예. 는 판정은 90점 이상인 경우에 통과, 아니면 빈칸. 그러니까 는 if 누가 내 평균이 그 하나 갖다 90점이라면 그러면 통과라고 하고,
아니면 빈칸 두어라. 그래서 이렇게 4개를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한 사람 거 계산한 후고 그냥 한꺼번에 자동 시험이 떠덩 하면 다 내려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통과된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count if를 써야 되겠죠. 는 count if 이 범위 중에서 통과라는 글자가 몇 번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5라고 써도 되고 5명 해도 되고, 여기는 5명이라고 나왔네. 그렇죠?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명자 붙이라고 돼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요 뒤에다 몇 명 하고 붙여주면 몇 명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이거를 뒤에다가 앰퍼샌드로 명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몇 명이 나오는데 이때 얘는 글자다, 숫자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사 통과 인원에 대해서 뭐를 빼고 더하고 할 때는 에러가 나요. 그러나 앰퍼샌드를 안 쓰고 셀 서식으로 명자를 붙인 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계산될 때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입력을 다 하고 계산하는 경우는 업무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누가 입력을 해서 보내주면 그걸 갖고 분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합계 평균이야 뭐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 쓰는 거라든지 count if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어떤 문제냐면 이거죠. 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3등 이내 들어온 사람들만 색깔을 좀 꾸며봐라 이거죠. 1, 2, 3등만. 뭐 회색을 넣든 검정색을 넣든 뭐 노란색을 넣든 간에 상관없는데, 자,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누가 내 등수가 F4번키 2번 눌러주고 작다 4 또는 작거나 같다 3, 작거나 같다 3 써도 되고 작다 4 상관없겠죠. 서식에다가 뭐 노란색을 칠하던 약간 흐릿한 회색을 칠하던 간에 도드라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색깔을 넣어주면 뭐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홍길동 회원에 대한 심사위원 점수가 잘못됐어요. 꼴찌가 됐네. 졸지. 그러니까 판정도 통과가 아까는 통과였는데, 그렇죠? 아까는 통과였는데 점수가 잘못된 게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가 바뀌면서 등수도 바뀌고 통과 인원에서도 아까는 5명이었는데 지금 90점 이상이 4명밖에 없어가지고 통과가 4명으로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 데이터 중에 어떤 거라도 바뀌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고쳐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엑셀의 묘미가 되는 거지. 예. 조건부 다시 한번 설명해. 어떤 거요? 조건부 조건부 서식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을 지울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조건부 서식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만 매겨가지고 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그럼 1, 2, 3만 색깔을 넣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뭐뭐랑 같다 그래서 통과라고 글자를 쓰면 색깔이 변하게 하는 해당 셀에 대하여 하는 문제가 가장 쉬운 건데, 보편적으로 이 등수가 1, 2, 3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색깔을 부여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행 전체에 대하여 조건이 붙는 거죠. 여기만 붙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줄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항목 이름 빼고 알맹이만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블럭의 첫 번째 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등수가 그랬으니까 등수 항목을 클릭하는 거죠. 근데 셀 참조를 는 달러 i에 5라고 해서 여기 달러 하나는 요 달러는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F4번 키를 2번 눌러주면 달러 표시가 뒤에 게 사라지죠. 그렇죠? 하나 둘. 그 다음에 3등 이내니까 1, 2, 3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다 4라고 써도 1, 2, 3이고 작거나 같다라고 쓰고 3이라고 써도 1, 2, 3이 되겠죠? 네. 요 수식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는 달러 i의 다섯 번째 셀이 작다 4라고 써도 돼요. 작다 4라고 써도 되고 작거나 같다 3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신 다음에 아니지 서식에 들어가야 되겠네. 서식에 들어가서 뭐 글자 색깔을 바꾸실 일 있으면 바꾸셔도 되고, 우리는 이제 채우기 색깔을 좀 들어가는데 항목이 주황색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약간 옅은 회색, 녹색을 넣어도 되고 뭐 회색을 넣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3등에 색깔이 들어가는 건데 보세요. 아까 홍길동 점수가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은 평균이 90점도 안 되기 때문에 통과도 안 됐고 등수도 바뀌었고 1, 2, 3등도 아니기 때문에 색깔도 빠져버렸고. 근데 아까 4등 하던 애가 윤택이가 4등이었는데 홍길동 씨가 점수가 바뀌면서, 그렇죠? 윤택 씨가 3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1, 2, 3등만 색깔이 들어가라 했으니까 마음대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요것이 이제 엑셀의 가장, 요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하시고, 뭐 결과를 보시면 요 밑에 수식 써놓은 거 있고요. 요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 들어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데이터 분석 관리하고 통합이라는 파일 그저께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앞쪽 풀어보시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잘 안 되시면 다시 받으세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공부방에 가셔가지고 오늘 공부방 61번이 오늘 수업할 내용이거든요. 61번 여기에 제가 올려놨어요. 요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쪽 푸시면은 그 안에 3개 파일이 들어있고 그 중에 입력 예문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이고요. 이제 통합 문제 하나 풀어야 되고 데이터 분석 관리로 들어가서 계산도 해야 되고요. 오늘 이제 새로 배우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통합인데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 수행평가 시트가 있죠. 거기에 지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평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있고요.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는 국어, 수학, 영어만 봤네요. 여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고 여기 영어가 없고,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고 여기는 한석규라는 학생서부터, 근데 이름도 뒤죽박죽 섞여 있네요. 자, 그러면 종합성적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국어, 수학에 대해서만 뭔가를 계산하래요. 이 5사람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합계를 계산해 보세요. 평균 점수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 평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수행평가에는 한석규라는 학생이 국어 수학이니까 여기 있네. 90에 85. 수행평가라는 시트에 보면 한석규가 밑에 있어요. 모의고사는 한석규가 위에 있고요. 진단평가는 한석규가 또 위에 있네. 그렇죠? 국어 수학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이네요. 그러니까 요 5사람의 국어 수학 점수를 평균을 내려 그러면 참 여기저기 뜯어다니면서 또 쫓아다니면서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블럭을 잡으세요. 첫 번째, 블록을 잡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데이터 메뉴 탭에 가셔서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통합을 누르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통합을 눌러요. 통합 누르면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럼 뭔가 물어보잖아요. 합계 계산할래? 우리는 평균이라 그랬죠? 그럼 평균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함수를 선택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참조를 해야 되는데, 참조를 클릭해 놓으시면 껌뻑거리잖아요. 이때 수행평가에 가서 이름서부터 평균까지 저 모든 거, 어차피 평균은 안 들어가니까 평균을 빼고 해도 되지만 상관없어요. 자, 이름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 추가. 수행평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두 번째, 모의고사에 가서도 블럭을 잡으세요. 쭉 모의고사 시트에 있는 것도 추가. 그 진단평가에 가서도 전체를 쭉, 이게 양이 많으면 컨트롤 A 하면 되겠죠? 여기 컨트롤 A 하면 되겠죠? 추가. 그러면 얘가 가나다 순에 의해서 시트들이 들어가요. 모의고사 시트, 수행평가. 처음에 우리 수행평가 시트부터 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여기 있는 점수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만큼 있고, 여기에 이만큼 있고, 또 이만큼 있고, 여기 이만큼 있고, 그러면 그때그때 블럭 잡아서 추가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된다? 중요한 게 이거야. 첫 행. 첫 행이라는 게 첫 번째 줄이죠? 국어, 수학 두 가지 과목을 할 거다. 왼쪽 열. 왼쪽에 있는 5사람에 대한 이름만 할 거다. 요거만 체크하시면 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얘는 누르시면 안 돼요. 밑에 안 써있지. 참조 영역에 세 가지가 안 떠요. 어디가 세 번째? 그 세 개가 다 안 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선택하고 아래에서 쭉 가서 쭉 블럭 잡아서 추가. 제일 먼저 블럭을 잡고 데이터 메뉴 탭에 있는 통합을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런 메뉴가 뜨는데, 요 메뉴가 되게 작아서 이건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참조라고 떠 있잖아요. 참조. 그럼 제일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 수행평가라는 시트가 있잖아요. 그 수행평가 시트를 클릭하고, 그러면 수행평가 시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블럭을 잡는데, 이게 양이 혹시나 몇백 줄, 몇천 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A 그러면 딱 블럭이 잡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 추가를 눌러야 된다는 거. 그럼 요것이 하나 이 밑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추가 버튼 누르시고, 밑에 있는 모의고사 시트에 가서도 컨트롤 A 눌러서 블럭 잡아서 추가하시고, 또 진단평가 시트에 가서도 전체 선택해서 블럭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 그럼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라 그랬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럼 세 가지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 수행평가에는 국어, 수학, 사회과학 점수 평균이 아니라 종합성적 시트에는 국어, 수학에 대한 점수를 갖고 계산할 거고, 그게 뭐다? 첫 번째 행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석규, 구재석서부터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이름이란 이름으로 등록돼 있잖아요. 다른 시트 가봐도 다 여기가 이름에 아무개라고 써 있는 거지 여기다 성명이라고 써 있지는 않거든. 이게 다르면 안 돼. 여기 이름이라고 써 있잖아.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돼 있는 거를 가지고 다섯 사람에 있는 사람을 위에 있든지 중간에 있든지 끝에 있든지 상관없이 찾아줄 거라고요. 왼쪽 면.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면 평균 점수가 뿅 하니 나타난다. 저는 틀리죠? 자, 다시 이렇게 놓고요. 얘는 그대로 지우셔도 되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는데, 통합에 가서 만약에 이거를 합계로 바꾸면 합계 점수가 나오는 거고, 지금 세 과목 시험 봤잖아요. 세 번 시험 봤잖아. 세 번. 수행평가에도 국어 수학이 있고, 모의고사에도 국어 수학이 있고, 진단평가에도 국어 수학이 있잖아요. 그냥 세 번 봤으니까 통합에 가서 다시 얘를 평균으로 바꿔라 그러면 세 과목 평균이 될 테니까. 근데 이게 보기 싫으면 블럭 잡아서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로 늘려주면 되지 뭐. 자릿수를 줄여주면 보기 좋게 딱 되지. 이렇게 요 정도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게 이 안에 블럭을 잡고 데이터 메뉴 탭에 가서 통합을 누른 다음에 어떤 함수를 처리할 건지 물어보면 되고, 시험 문제에 나올 거 아니에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든지 합계를 구하시오 라든지. 그때 이제 이 참조 영역이 한번 들어갔으면 삭제하고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되겠죠. 이 중요한 거는 첫 행과 왼쪽 면.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달랑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다 넣고 통합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러면 참조 시트는 똑같아요. 참조 시트는 똑같잖아요. 평균을 계산해 볼까? 평균? 그냥 확인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 통합 세 가지 시트 있었잖아요. 네.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어느 시트는 뭐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게 뭐 남는 것도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알아서 여기에 쫙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는 쉼표 스타일 찍어주고 소점이 한 자리 늘려주면 딱 좋지 뭐. 그러니까 모든 학생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이름이라고 써야 되겠지. 이름이라고 써줘야 되겠지. 그렇죠? 여기 이름이라고 써있으니까 괜찮지만 여기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다 넣고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하면 가나다순으로 학생들이 나오겠지.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1학기 학생이나 2학기 학생이나 이름이 거의 같지 않아요? 여기야 우리가 수강생들이 과정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고 한두 사람 같을 수 있지만 학교는 1학기, 2학기 막 전학 자주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생은 1학기 때만 있고 어느 학생은 2학기 때만 있는 학생도 있겠지. 전학을 가고 또는 전학을 오고 아니면 계속 있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은 1학기 때 과목과 2학기 때 과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평균을 내든 합계를 내든 간에 다 나오겠지. 이렇게. 요것이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해봤는데 피벗 테이블은 그룹별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룹이 아니잖아. 누락된 학생도 있고 한 학생들을 다 빠짐없이 한꺼번에 넣어주는 게 통합이다 이거죠.
데이터 분석 관리 한번 가보세요. 데이터 분석 관리. 지금 여기에 수행평가 이제 1학기 때 여기 만약에 학생이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이만큼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A 고등학교 1학년 3반 학생 건데 다음 학년이 돼서 내가 2학년이 됐어요. 그러면 학생 이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뀐 대로 다시 입력해 갖고 계산해야지. 이게 1학년 때 점수인데 2학년 때도 이 점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이름도 이 이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파일이 바뀌고 시트가 바뀌면 다시 입력해주고 통합 한 번만 더 뚫겨주면 되지. 어차피 참조 범위는 바뀔 테니까 그거는. 예. 자, 데이터 분석 관리를 가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참조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참조하는 거. 실적에 대해서 7%를 주래요. 실적에 대해서 7%를 주라고 돼 있잖아요. 실적 수당이. 그렇죠. 그러면 는 요거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죠. 근데 항상 요 자리에 있잖아. 그 F4번 키 누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의 자기 실적에 대한 실적 수당을 받는 거죠. 지금요. 세금은 기본급에서 5%를 띠려놓고 써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는에서 기본급 곱하기 세율 5%를 F4번키 눌러서 또 계산하면 또 빠지겠죠. 그럼 급여는 뭐예요? 기본급에다가 더하기 실적수당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보는 어려운 건 아닌데, 수당률이라고 하는 것이 세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정해져 있는 셀을 절대 참조로 고정하느냐, 참조하는 거,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 관한 계산이 다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자동 적용은 편하지. 아까는 따로따로 했지만 한 사람 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거를 자동 적용 한 번만에 더블 클릭하면 몇백 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절대 참조를 아느냐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 고정. 제가 이제 이게 그 여러분 크게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눈이 오래되다 보니까 돋보기를 쓰고 불편해서 또 글자를 크게 보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인원이 많아지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얘가 뭐지? 또 올라가서 전화번호였구나. 이건 팩스였구나. 또 이제 내려가서 한참 보다 보면 이게 뭐였지? 이게 직책이야, 직이야, 뭐야? 이름을 알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또 이 양이 옆으로 많아서 좌우로 움직일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통째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럴 때 담당자까지는 여기까지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까지는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2의 세 번째 셀, 요 셀을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을 고정시키자라는 거죠. 고정시키는 거죠. 그럼 복이라는, 여기다 클릭해 놓고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틀 고정을 해주면 돼요. 틀 고정. 그러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줄이 쳐져요. 가로 세로로 줄이 쳐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마우스로 휠을 굴려서 위아래로 움직이면 내용은 움직일지 몰라도 두 번째 줄까지는 항상 붙어 있더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옆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어때요? 담당자까지는 항상 보여져 있더라 했죠. 그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라도 담당자까지는 고정되더라 하는 거죠.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주 쓰는 기능입니다. 업무에서.
여러분 업무에서 뭐 데이터가 10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업무 처리하는 거 없잖아요. 몇천 줄 몇만 줄 갖고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틀 고정 반드시 해줘야 될 때가 많아요. 자, 이번에 창 나누기로 가볼게요. 창 나누기. 이게요, 옆으로 한 200칸이 있고요, 밑으로 한 20만 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요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저 밑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세네 번째 줄 얘네들 줄 데이터들하고 저기 50만 번째 줄하고 같이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면 얘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럼 틀 고정하냐고? 예를 들어서 10만 번째 줄하고 50만 번째 줄 같이 보려면 어떻게 봐? 떨어져 있잖아요, 데이터가요. 그럴 때는요, 아무데나 놓으세요. 아무데나 놓고요, 나누기 하세요. 중간쯤에 놓고 나누기 하세요. 복이라는 메뉴가 나누기라고 있어요. 나누기. 그러면 가로로 세로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는 ABCD가 보이고 여기는 저 뒤에가 보이는 거지. 저 뒤에 여기는 1, 2, 3번째 줄이 보이고 저 밑에는 100만 번째 줄이 보이고 하는 거예요. 달리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눠서 볼 수 있죠? 저 윗줄 데이터하고 저 아랫줄 데이터를 창을 네 군데를 나눠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경계선이 보이는데, 경계선, 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경계선이 사라져요. 여기도 더블 클릭해도 사라져요. 그러면 통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오른쪽과 아래쪽에 뭐가 있긴 있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서도 예전 버전에서 2010까지는요, 자 보세요. 제가 2010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게 있어요. 여기 나눠진 거 보이세요? 여기 위에 저게 요 위에 오는, 여기도 있나 모르겠다. 위에 올라가는 화살표 위에, 이건 아니야. 이건 수식 입력 줄이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2010에는 여기 있어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2016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런 게 보여요. 아래쪽에도 요런 게 있어요. 끄트머리에.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생기고 위에서 내리면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생기는 거죠. 지금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다 사라져요. 이거 보기에 가서 나누기 그러면 나타나고 나누기 해제하면 사라지는데, 아무 때나 나누기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세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가로인데 여기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면 통째로 사라져요. 2010은 그렇게 돼 있고 2016은 나누기를 눌러야만이 나눠지는데, 중요한 거, 제가 여기다가 세 번째 줄에다가 색깔을 칠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칠해지고 밑에는 안 칠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칠해지는 거죠. 같은 데이터니까. 나눠서 보는 것 뿐이지 데이터는 같은 거잖아요. 이건 엑셀 초기에도 이런 메뉴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우면 여기만 지워지나요? 밑에 거는 안 지워지나요? 근데 밑에 것도 같은 거잖아. 창을 나눠서 보는 거죠? 창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려운 거. 창 나누기는 하나의 워크시트를 나눠서 볼 때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밑에 틀 고정 시트가 있었고 셀 참조 시트가 있고 하잖아요. 정렬해한 시트도 있잖아요. 시트를 나눠서 보려면 어떻게 봐요? 화면을 반 나눠서, 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데이터 분석 관리라는 파일을 보고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통합이라는 파일을 보는 거니까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파일을. 그런데 얘가 아니라, 얘는 아니고, 여기 셀 참조란 시트도 있고 정렬한 시트도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시트를 왼쪽 오른쪽 나눠서 보고 싶을 땐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 그때 새 창을 누르시는 거예요. 새 창. 여기 틀고정 왼쪽에 새 창이라고 있죠. 이 새 창을 누르면 파일이 하나 더 떠요. 그래서 얘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나누냐면 보세요. 아까는 이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컸잖아요. 이게 큰데 얘를 로고 키 있죠. 윈도우 키.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왼쪽 반에 딱 가요. 얘를 윈도우 키 눌러서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반으로 가거든요. 얘는 왼쪽 반, 얘는 오른쪽 반으로 화면이 나눠져요. 윈도우 키 아시죠? 시작 버튼 누르는 키 있잖아요. 이걸 로고 키라고 하는데 얘를 누른 상태로 왼쪽 그럼 화면에 왼쪽, 로고 플러스 오른쪽 그럼 화면에 오른쪽으로 딱 반반 나눠져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처럼. 그 왼쪽에는 셀 참조 시트를 보고 오른쪽에는 정렬 시트를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시트를 보는 거예요. 이게 2010까지는 하나의 파일 내에서 창을 나눠서 봤는데 2013 넘어서부터는 파일로 아예 쪼개져요. 과거에는 파일 내에서 워크시트를 나눠서 보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창 조절하는 게 있어요. 보기에 가면은 여기 정렬하는 기능이 있거든. 정렬,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파일을 나눠서 보는 거거든요. 파일을 A 파일, B 파일, C 파일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고, 통합문서끼리 보는 기능은 안 되거든요. 이게 불편하니까는 이거를 바꾼 거지. 그래서 얘는 절반, 얘는 여기 절반 해서 이렇게 하나는 창 나누기 시트를 보고 하나는 틀 고정 시트를 보고, 하나의 같은 파일 내에서 시트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걸 1사분기 파일, 2사분기 파일이 아니라 1사분기 시트, 2사분기 시트를 따로따로 볼 때, 당연히 파일을 따로따로 보는 건 가능해요. 파일을 따로따로 보면 보세요. 여기 통합 문서를 따로 열면은 따로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돼요. 이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워크시트가 하나의 파일 내에서 서로 다른 워크시트를 보려면 여기에 있는 메뉴판에 뭐 새 창이라는 걸 누르는 거죠. 그럼 새 창을 하나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3개 시트를 볼 수가 있죠. 그 모니터가 3개인 컴퓨터도 있잖아. 우리 윈도우는 보통 모니터 10개까지 쓰는데, 그 뭐 새 창을 여러 번 눌러놓으면 서로 다른 시트를 따로따로 쫙 펼쳐놓고 볼 수 있지. 서로 다른 시트를. 여러 개 파일을 한꺼번에 열어서 서로 다른 창으로 볼 수 있다.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파일 내에 여러 워크시트를 열어서 서로 다른 창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뭐를 한다? 새 창을 누르면 해결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것만 하시면 뭐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새 창만 열면 돼요. 아래 한글도 그래요. 아래 한글도 저 위에 있는 문서랑 아래에 있는 문서랑 비교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별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모니터가 예전에 좀 좁았잖아요. 요즘 나오는 모니터들이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넓게 보는 습관을 갖게 되다 보니까 여기도 보시면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이만큼 비어 있잖아. 화면을 반 쪼개 가지고 따로따로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도 지금 화면을 제가 확대해서 그런 거지 원래 크기로 보면 요만하게 안 보이잖아. 위아래로 많은 거지 옆으로는 많지가 않잖아요. 화면을 나눠서 보자 이거지, 나눠서.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2번. 또 다른 거 얘는 1번. 얘는 당연히 1번이죠? 그러니까 새 창을 하나 열면 어떻게 돼요? 얘는 3번이 될 수 있지, 3번. 그러니까 같은 파일을 여러 번 열어서 서로 다른 시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고치게 되면, 여기를 고치면 다른 파일에서도 이 부분은 다 고쳐지는 거죠. 삭제를 다 하시면 이제는 새로운 창이 열린 게 없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은 사라졌지. 그렇게. 목표 값 찾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하고 이런 거는 이따가 더 한번 해볼 건데요. 목표 값 찾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런 거 있죠.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되죠. 입력이 들어와야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출력 결과를 보고 입력을 수정하고자 할 때, 입력이 들어오면 처리에 의해 출력 결과가 생성이 되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출력 결과를 보고 입력을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100점, 그래서 합계가 300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90, 여기가 90, 여기가 90이 되면 90이 아니라 여기 100이라고 해볼까? 그럼 280이죠, 그렇죠? 280이죠, 그렇죠? 그런데 합계를 290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합계를 수정하고 싶으면 입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국어 점수는 얼마로 수정을 하면 될까요? 이 얘기죠. 거꾸로. 이해되시겠어요? 당연히 단순히 계산해보면 얘를 100점으로 고치면 290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계산이 나왔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세 과목 시험 봐서 합이 뭐 300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합계를 뭐 200점으로 고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300점이 만점이니까 딱 이도로 하면 되는데, 자 얘를 한번 보세요. 요거를 이름은 얼마지? 3억인가요? 2억 8,900만 원이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3억으로 고치고 싶은 거야. 3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희망사항이. 그러면 얘가 뭐 때문에, 요것들의 합계가 2억 8,900이네 그러면 얘가 3억이 되려면 이 중에 하나 고쳐져야 되겠네요. 여러 개는 못 고쳐요. 얘하고 얘 두 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억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중에 얘를 바꾼다 하나 건드려야 돼.
그래, 나는 요거 얘를 고치고 싶어. 얘를 고치고 싶어. 얘가 얼마가 되면 3억이 될까 이거죠. 그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얘와 얘를 고쳐서 얘가 된 거잖아. 여기 2,100원, 2,100원짜리하고 6,000개를 고친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얘가 3억이 됐으면 좋겠다. 이때 요거를 얼마로 고칠 거냐가 아니라 폴락 건오징어 포장된 이 판매가를 고칠 거냐 아니면 이 예상 매출 수량을 고칠 거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바뀌면 얘가 3억이 되는 거죠.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죠? 아까는 쉬운 거를 말로 표현한 거고 이걸 엑셀로 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 이제 얘는 이런 거고. 그러면 보세요. 얘를 2,300원이면 어떻게 23,000원 어떻게 될까? 넘어가 버렸네. 세상에 넘어갔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씨 조금 모자라네. 이렇게 되면 아이씨 뭐가 잘 안 맞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 또 안 되네. 아이 안 맞아. 아 죽겠네. 이거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겠죠. 그런데 오징어 판매가를 올리면 안 사 먹잖아. 그러니까 수량을 바꿔봐야 되겠지. 너무 올라갔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과연 얼마로 바꿔야만이 될 거냐 이거죠.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아무데나 놓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제일 좋은 건 여기다 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아무데나 놓고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보세요. 데이터 메뉴 탭에 가면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이때 물어봅니다. 얼마를 찾아요? 3억을 찾는 거죠. 그 3억이 계산이 되는 수식이 요거죠. 얘가 2억 8,900만원을 쓴 게 아니잖아. 뭐를 곱해가 더했는지 썸인지 뭔지 몰라도 해서 계산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수식이 들어와야 돼. 수식이 들어와야 되고 그 수식에서 찾는 값이 얼마라고요? 300, 000, 000, 3억 3억 그때 뭐를 바꾼다고요? 여기는 얘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얘를 바꾸면 안 되죠? 오징어.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오징어의 단가를 바꾸든지 수량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의 단가를 아무래도 높여야 되는데 높이면 안 사 먹을 것 같으니까 판매 수량을 좀 늘리면 되겠다 이거죠. 확인. 계산하기 어려웠네. 이것도 6524가 아니고요. 정확히 6223. 이렇게 나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맞춰? 6524가 되면은 6524 쓰면 안 돼요. 안 맞아. 안 돼. 여기 올라가. 그러니까 6524 3.809 어쩌고 저쩌고 된 거죠, 지금요. 야, 이거 계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6524개를 팔면 되겠네. 그러면 6524개 팔면은요 4,000원 더 남아. 요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가격은 6,000개였는데 수량이 이 수량을 6,000개를 정확하게 어떻게 수량을 맞춰야만이 이 금액이 바뀔 거고 이 금액이 바뀌어야 합계에 의해서 3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요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게 목표값 찾기입니다. 재밌어요.
데이터표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들 유니폼을 체육복을 하나씩 해서 지금 비대면 시기니까 못하겠지만 이제 예전에 비대면 시기 아닌 시절에 우리가 필라핏 추리닝 사가지고 우리 단합대 합시다 그런 얘기가 나왔나봐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럽시다 그럼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가지고 100개를 주문한다고 하니까 10% 할인해줘서 590만원인데 59만원 할인해서 요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라고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59,000원짜리 100개니까 59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바꿔보는 거야. 단가가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수량도 꼭 100개가 아니라 수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걔도 일단 뭐 10벌 이상이면 10%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한번 금액을 맞춰 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대략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59,000원짜리 대신에 45,000서부터 7만원까지 가야 되고, 100개가 아니라 10개서부터 저기 250개 사이에 숫자가 바뀌어야 될 테고, 어차피 할인율은 같을 테니까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겠죠? 얘와 얘를 곱해가지고 할인율이 나온 거를 곱한 값을 빼주는 게 요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양이 너무 많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때 혼합 참조 해가지고 계산한 법하고 좀 달라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요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요 공식이 여기에 요 빈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요 공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쓸 겁니다. 는 하고 얘를 가리키면 돼요. 나는 너와 같다 라고 쓰고 엔터 치면 끝나요. 여기도 531만 쓰면 안 되고, 어느 책에는요 여기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얘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F2번 키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공식이 보이잖아요. 이 공식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데 뭐라 이렇게 붙여 고생스럽게. 여기다 그냥 는 해가지고 얘 가리키면 나도 너랑 똑같아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가상 분석, 가상으로 꾸며보는 거니까 데이터표를 갈 겁니다. 아까는 목표값 찾기 해봤었죠? 데이터표를 가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행이 뭐냐? 열이 뭐냐 물어봐요. 여기 행이 뭐예요? 행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이렇게 적혀있는 게 가로지니까 행이죠? 그게 얘죠? 여기 있는 이 표의 가로가 행이 뭐냐 이거지. 단가잖아요, 단가. 여기다가 얘를 연결해 주는 거. 그럼 열은 뭐예요? 열은 여기 있는 열은 뭐예요? 열은 여기 있는 주문량 아니에요? 주문량? 여기 있네, 주문량. 얘는 얘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얘가 좀 헷갈려요. 제가 이걸 처음 배울 때도 저기 뭐야? 행이 뭔데?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용하는 행이 45,000원, 5만원, 55,000원에서 단가를 표현한 것 같은데, 그 단가에 들어가는 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 여기 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행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은 그래 칸이잖아. 칸. 여기 개수 여기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그게 이거 아니냐 이거지. 얘가 여기 들어오고 얘는 여기 들어오면 걔가 여기에 들어가서 가로 세로 알아서 곱해줄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러네.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랑 45,000원을 곱하면 450,000원인데 10%니까 45,000원이잖아요. 알지? 10%니까 45,000원. 45,000원 빼니까 435,500원 되겠네. 여기 5만원짜리 10개면 50만원인데 5만원 빼니까 45만원이야? 5천원이야? 5천원 빼지네. 그러면 49만 5천원 되고 100개를 했어, 200개를 했어.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니까 알아서 할인율을 계산한 거를 각각 빼준 거죠. 그렇죠? 이것이 데이터표다 이거지. 근데 데이터표는 가로가 이거고 행이 이거고 세로가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가로에 해당하는 행에 해당하는 애가 단가고 세로에 해당하는 게 주문량이잖아요. 그렇죠? 이 색깔을 제가 맞춰 놓은 거예요. 여기다. 얘가 행이고 얘가 열이잖아. 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요. 데이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목표값 찾기에 가서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서 데이터표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가로를 말하는 거잖아. 가로. 이 가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로. 이 가로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어디 있기는 뭐 요 위에 있잖아요. 이거 59,000원짜리가 가로지. 그 다음에 열은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이제 주문량인데 그 주문량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걔를 선택해 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답이 만들어져요. 기존에 게 있다 하더라도 지워지고.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못 지워요. 못 지웁니다. 지우려면은요. 요거를 한꺼번에 지우면 지워져도 개별적으로는 못 지워요. 한꺼번에 지울 수는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보면 또 헷갈리는 거지. 여기 주문량이 이거죠. 잠깐만. 이게 주문량이고 할인율이 얼마야? 할인율이 지금 여기고, 그렇죠? 여기가 할인율이고 여기는 할인 금액이니까 이게 할인 금액이죠. 주문 금액이니까 이거죠. 지금요. 왜냐면 여기 59,000원 고정되어 있는 건데 할인율은 계산하는 거고 할인 금액도 계산하는 거고 주문 금액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문량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할인율도 바뀌고 할인 금액도 바뀌고 주문 금액도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요. 지금 아까 비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었는데 주문량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할인율은 여기 있는 게 이를 할인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키면 되고 할인 금액은 여기 59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적는 거고 주문 금액은 는 해갖고 얘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0개를 주문했을 때 말하는 거고 10개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얘가 달라지잖아. 당연히 여기 바뀌잖아요. 그럼 얘를 1000개를 하던 100개를 하던 상관은 없는데 잠깐만 1000개를 주문하니까 잠깐만 500개면 어떻게 돼? 500개니까 할인 금액이 많아져서 100개 같으면 할인 금액이 10%인데 1000개가 500개 같으면 어떻게 돼? 500개 같으면 50% 할인이 되는 거네. 그럼 1000개를 사면 다 할인되니까 그래서 주문 금액이 빵이 된 거네. 아까 600개 같으면 900개 같으면 그럼 900개 사야 되겠네. 거저 먹는 거네. 뭔가 계산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할인율은 주문 금액에 대해서 10%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각각의 주문량만 바뀌었을 때
아까 계산하는 거는 지금 주문량과 단가가 바뀌었을 때 주문 금액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건데,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계산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주문량이 들어가면 주문량에 따른 할인율과 할인 금액과 주문 금액을 계산해 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가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로 행으로 입력한 건 우리가 직접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로로 들어가는 주문량만 넣어주면 되죠. 세로로 들어간 주문량이 여기는 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행 주문량은 이거 되는 거죠. 100개를 얘를 체크하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얘를 체크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알아서 짝짝짝짝 답이 나온다 이거죠. 현재 스코어 이렇게 금액이 나오지만 주문량이 바뀌면 각각 계산되는 게 달라진다. 할인율이 200벌이면 20%고 900벌이면 90%고 1000벌이면 100, 할인율이 100%면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많이 주문 받으면 할인을 더 해주겠다는 건데 적당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를 인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예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상 분석이죠. 가상 분석. 가상 분석이에요. 아까 목표값 찾기 했었죠? 데이터 표도 잠깐 했었죠? 이제 시나리오 하나 남았는데요. 시나리오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이런 거 해봤잖아요. 이 예상 매출 금액을 3억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는 포장 건 오징어 이 수량을 얼마로 바뀌면 아무래도 늘어나야 얘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상을 뭐 6,000개에서 6,400개로 늘어난다, 7,000개로 늘어난다 하고 무작정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만 갖고 따져도 되고 수량 전체가 현재보다 1000개가 증가됐을 때하고 1000개가 감소됐을 때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까는 그냥 말 좋아서 3억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오징어 수량을 늘린 것 뿐이잖아.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밀크 수량 증가됐을 때 1000개, 밀크의 수량이 1000개가 감소됐을 때 상황. 그냥 얘네들이 각각 다 1000개씩 줄어들었을 때, 1000개가 줄어들었을 때 상황 하나, 1000개가 늘어났을 때 상황 둘. 5개를 할지 아니면 얘만 할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시나리오를 구성할 건데요. 첫 번째는 수량이 1000개 증가된다는 상황과 수량이 1000개 감소된다는 상황을 맞춰서 금액이 얼마나 변동이 생기는지, 금액의 변동이 얼마나 생기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수량일 때도 하나, 현재 수량일 때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 수량일 때도 하나 만들어 봐야지. 현재 수량이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가상 분석에 가서요, 시나리오 관리자로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하나 추가할 겁니다. 현재 현재라는 이름으로 시나리오 하나 만들 거예요. 이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얘네들이 다 바뀔 거예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I3이 아니라 이만큼이 바뀔 거예요. 5개가. 5개를 블럭 잡아주면 돼요. 여기 수량이 들어있는 데이터. 그리고 확인 눌러가지고 이 값 그대로 그냥 갈 거예요. 이 값 그대로 갈 거예요. 여기 변동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 이 현재 상황이고, 신호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뭐라고 추가할 거냐면요, 증가1000이라는 이름으로 신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6500개가 7500개, 3000개가 4000개, 1800, 2800 이런 식으로 각각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수량이 바뀔 거예요. 확인. 그래서 6500이 아니라 7500. 탭키 눌러서 4000. 탭키 누르면 내려가요. 2800, 7000, 3000 하고 확인 눌러서 추가해도 되고 바로 추가해도 돼요. 현재 금액보다 1000개가, 수량이 1000개가 증가됐다는 신호를 하나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증가됐다는 상황이죠.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다시 추가 눌러도 되고 바로 추가 눌러도 돼요. 이번에는 감소 1000. 1000개가 감소한다는 의미로 감소 1000이라고 쓸 거예요.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확인. 이때 5500, 2800, 5000, 1000 이런 식으로 현재 수량보다 1000개를 줄여서 입력을 해야 돼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감소 눌러서 표시해 보시고, 증가 눌러서 표시해 보시고, 현재 눌러서 표시해 보세요. 감소 상황을 눌러서 표시를 누르면 오른쪽에 결과가 바뀔 거예요. 그렇죠? 증가 1000이라는 걸 선택해 놓고 밑에 표시 누르면 증가됐다는 전자의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해 놓고 표시를 누르면 현재 값 그대로 나오는데,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현재 상황은 이런데 증가가 됐을 때는 이럴 거고 감소가 됐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매번 눌러놓고 선택해 놓고 표시 누르고 하면 여기서는 보이는데 요약된 결과가 안 보이죠. 요약을 해서 봐야 한꺼번에 보일 거 아니야. 그게 요약이에요. 요약. 얘를 누르면 요약 보고서를 만들 건데 결과가 얘지, 얘가 지금 바뀔 거지? 라고 물어봐요. 맞으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감소가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금액이 현재 2억 8,900인데 3억 5,200까지 갈 수 있지만 2억 2,600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뭔데? 6,500개라고 돼 있는 F6이 뭐야? F7이 뭐야? 모르잖아요. 얘 이름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얘가 쉽게 말해서 멸치볶음이야? 아니면 얘가 뭐 단무지 무침이야? 뭐야 이게? 이게 뚝배기야? 뭐야? 아, 그게 뭐긴 뭐야? 여기 있는 거 가서 밀크고 시리얼이고 콜라고 오징어 맥주지. 야, 그럼 여기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G의 11번째는 또 뭐야? 뭐긴 뭐야 이게? 합계잖아, 합계. 아, 그럼 여기다 합계라고 써줘야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시나리오로 가서요, 요 자리에 요 5개하고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이름을 등록할 거예요.
요 6500이라고 적혀있는 셀의 이름이 본래는 F 여섯 번째 셀이었잖아요. F 여섯 번째 셀인데 F 여섯 번째 셀이 우리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름을 써주세요. 여기는 현진 커피 밀크잖아요. 근데 띄어쓰기 하면 안 돼. 여기다가 현진 커피 밀크 엔터. 요 3000자리라고 되어 있는 자리 클릭해 놓고 이름 상자에다 다시 클릭해서 신성 시리얼인데 제가 한 칸 띄었잖아요. 한 칸 띄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신성 시리얼이라고 써야 돼. 이어서 여기다가 신성 시리얼 엔터. 1800개 자리는 사마 콜라. 사마 밑줄하고 콜라를 써주세요. 밑줄은 들어가요. 밑줄은 들어가 여기. 이렇게 여기는 또 포장 건 오징어. 여기는 알파인 맥주.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붙였어야 됐고. 그럼 여기에 이름이 5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억 8,900만원짜리 있죠? 거기는 이제 합계라고 표시를 해놔야지.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등록이 돼야 된다고. 아까 여기는 6500짜리인데 6500짜리는 F의 6번째 셀이거든요. F의 6번째 셀인데 F의 6번째 셀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럼 요거에 이름을 들어와야지. 현진 커피 밀크 얘는 뭐 하고 각각 이름을 등록을 해야 돼. 언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약 보고서를 누르기 전까지 완성을 했어야 돼. 자격증 시험에서는. 자격증 시험에 꼭 나오는 애예요, 얘. 근데 우리는 뭐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요약 보고서 두 번째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아까 요약 보고서 이거 잘못 만들었잖아요. 얘 지우시지 않으셔도 돼. 우리 연습이니까. 그럼 시나리오에 가서 여기 와서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 요약을 한번 더 누를 거예요. 그리고 결과 셀은 똑같잖아요. 거기가 확인만 눌러주면 아까랑 달리 나타나. 아까는 여기가 이렇게 무슨 셀 주소가 떴는데 지금은 걔가 이름이 뭐다 하고 이름이 나타나지. 이 보고서가 나요. 이 보고서가 나. F 여섯 번째가 뭔데? 아, 기다려 보세요. G 11번째가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G 11번째가 뭔데? 아, 좀 이따 설명드린다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아, 커피 밀크가 콜라가 오징어가 맥주가 그래서 합계가 변한다고 대본에 알아보잖아. 이름을 정의하는 거. 이름을 정의하는 거. 이름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주소를 갖고 살죠. 주소. 우리 여기 주소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일로 택배를 보내려고 그러면 택배 회사에다가 급하면 여기 기관 명칭이 있잖아. 명칭. 별명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기관 명칭이 있잖아. 여기도 주소가 있지만 소초여성 인력개발센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볼 거 아니야. 예를 들어 개인집 같으면 번지수를 다 적어줘야 되지만 여기는 기관이잖아요. 그냥 기관 명칭을 물면 주소가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는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F 여섯 번째 셀이 그런데 F 여섯 번째 셀이 모르잖아. 근데 지금은 현진 커피 밀크라고 이름이 등록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줘야 된다 이게. 이름을 정의해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능해요. 얘네들의 이름을 뭐로 정해줄까? 제품명. 얘네들의 이름은 판매가. 얘네들 각각에다 이름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 말고 유치원에선 개나리반 그러면 네 하고 오잖아.
그룹을 가서 이름을 줄 수 있어요. 그룹을. 낱개별로 이름을 줄 수 있어. 나는 호랑이야, 난 사자야, 난 개나리야. 개별적으로 이름을 줬지만 우리 여긴 민들레반이에요. 그럼 민들레반 그러면 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름을 낱개별로 줄 수도 있고 그룹을 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의 이름은 수량이고 얘네들의 이름은 수량이고 얘네들의 이름은 금액이죠.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여기다가 수량이라고 써도 돼. 수량. 얘네들의 이름을 얘네 5개 이름을 블럭 잡아서 이름 상자에다가 금액이라고 써도 돼.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수량이 셀 주소가 뭐였어요? 수량이 얘네들이 F의 6번째부터 F 10번째죠? F의 6번째부터 F 10번째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는 썸 쓰고 나서요. 수량이라고 쓰면 돼. 이렇게 수량. 그럼 금액은 있었잖아. 금액. 이것도 이렇게 쓰면 돼요. 는 썸 가로 열고 금액. 그럼 금액의 합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 합계가 나온다고. 셀 주소를 쓰는 게 수월해요? 이름을 쓰는 게 수월해? 아마도 이름 적는 게 수월할 수도 있어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개나리반, 그럼 개나리반, 는 카운트 가로 열고, 카운트 A 가로 열고, 개나리반이라고 쓰면, 개나리반에 들어가 있는, 여기 지금 제품명이죠? 요거는 제품명이라고 쓸게요, 제가요. 제품명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제품명이 몇 개가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다가는 카운트 A 제품명 쓰면 어떻게 돼? 5가지인데 5개. 제품명의 이름이 5개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너희들의 이름은 제품명이야 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줘도 되지. 그렇게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에서는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셀 이름에 대한 이름 정의가 선행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름 상자에 셀 또는 셀 블록을 지정한 후에 이름 상자에 입력하면 된다. 이름 상자에 이름 등록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첫 번째, 첫 글자는 밑줄. 그 다음에 밑줄은 아니다. 문자로 시작한다. 사용되는, 그 다음에 문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영문, 한글 상관없어요. 그렇죠? 한글 상관없습니다. 영문과 숫자. 그리고 밑줄기호 있죠? 요거 밑줄기호로 사용한다. 그리고 공백은 허용하지 않는다. 셀 블록을 지정하여 한꺼번에 이름 상자에 등록할 수도 있다. 셀 블록을 지정하여 한꺼번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먼저 한번 하고 나서 다시 보세요. 잠깐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차트 한번 가보실래요? 차트. 요거 요 네 개의 이름은 동부야. 요거의 이름은 남부야. 요거의 이름은 북부야. 됐죠? 그렇죠? 얘네들의 이름은 1, 4분기야. 얘네들의 이름은 2, 4분기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럼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위쪽과 왼쪽에 있는 애가 자동으로 이름이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다가 동부라고 적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여기는 서부라고 적는데 이게 적을 게 지금 몇십 개가 되면 일일이 눌러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 귀찮으니까 얘네들의 이름을 앞 글자에 있는 걸 대표로 넣어주면 되고 얘네들의 윗 글자를 대표로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를 빈칸을 떼어볼게요. 얘만 빈칸을 떼어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밑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에 가시면 수식 죄송합니다. 수식 가면 이름 정의된 이름 그룹에 선택형에서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거 얘를 누르면 첫 줄에 있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가 이름이 되는 거고 아래들의 이름이 되고 왼쪽 열에 있는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그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첫행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 이게 첫행이잖아요. 얘가 첫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얘네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4, 4분기. 근데 왼쪽 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동부가 4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이름이 동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긴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숫자로 돼 있고 여기는 빈칸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빈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또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숫자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들어졌는데요. 가서 보면 밑줄이 들어갔네요. 첫 글자는 문자로 시작하는데 문자 밑줄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여기 얘네들의 이름은 동부죠. 얘네들의 이름은 서부인데 서부가 빈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서 밑줄부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1, 4분기, 2, 4분기 얘들은 지금 숫자로 시작했잖아요. 숫자로.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밑줄하고 1, 4분기가 들어가. 알아서. 여기 목록 눌러보시면 뜰 거라. 이렇게. 밑줄이 들어갔자 알아서 여기는 서부가 동부, 서부, 남부하고 달리 빈칸이 들어가는 바람에 여기 빈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 밑줄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재에 없는 이제 시나리오 부분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라든지 목표값 찾기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달리 나와서 그런 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우리가 삽입해 가서 차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차트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이거를 행과 열을 바꿔서 볼 거냐는 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보시는 거고 여기다 제목을 넣고 뭐 꾸미는 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트는 우리 해봤던 거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는 거고 다시 아까 그 시나리오에 가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디다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는 목표 찾기도 잘 나오고 피벗 테이블도 나오고 다 피벗 테이블은 뭐 단골 손님이고 시나리오 요약도 단골 손님이에요. 시나리오 이것도 단골 손님이거든요. 굉장히 시험이 자주 나오는 유형들인데 왜 얘들이 시험에 잘 나올까 이거지.
업무에서 많이 쓰이니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낸다는 거지. 과거의 자격증 중에는요, 업무에 상관없이 그냥 학문적으로 질문하는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업무에 갔는데 전혀 써먹을 수가 없어. 엉뚱한 걸 자격증을 따는 바람에.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의 자격증들은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용어들인데, 여기에 NCS라고 들어보셨어요? NCS?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NCS라는 걸 눌러보시면 실제 업무상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다 실무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도 NCS로 만들어지고 하는 건데, 자격증이 어느 정도, 자격증이 아니라 업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여러분 하시는 업무가 뭐 그냥 나는 회사에 내가 하는 일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 내 회사에서 서포트 하는 거야. 뭐 격리 업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서라는 업무도 있잖아요. 비서. 그럼 비서는 어디까지 알아야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라는 걸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 비서잖아요. 그렇죠? 그 비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알아야 되는지가 여기에 쫙 나와.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 공고 건수가 얼마가 되고, 여기에 어떤 거를 배워야 되는지, 경영진 지원 업무, 경영진 지원 업무를 하려고 비서 업무를 하는 거니까, 옛날에 비서 그러면 커피 타는 거였잖아요. 그런 비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 그 다음에 007에 보면 그 나이 드신 여성분 비서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비서 자격증을 꽤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삐삐 차던 시절이었으니까 삐삐를 하나 사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하필이면 그때 알람이 열린 거야. 삐릭삐릭 하고. 그래갖고 이제 막 그거 끊으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감독관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이 비서 시험 보러 온 거 처음 봤대. 왜요? 남자는 비서 없어요? 했더니 남자 비서를 안 뽑는 것 같아. 청와대 가면 비서들 많잖아요. 남자 비서던데. 그랬더니 아 맞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서는 타자치고 커피 타주고 전화 받아주고 하는 그런 비서로 과거에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그때 떨어졌어요. 필기시험을 봤는데 한 개, 두 개 모자라서 떨어졌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험을 안 봤다가 다시 시험 봤어요. 2005년도인가 시험을 봤는데 다시 그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남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또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을 가는데 남탕이 꽉 찼어. 그렇다고 여탕 갈 수는 없지만, 그때는 예전에는 남탕이 비어 있었거든. 남자 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감독관 아니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남학생들이 자격증을 따려고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남학생들도 요즘 시험 많이 보나 봐요, 비서 했더니 요즘 비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이제 이런 업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 표준으로 정해졌어. 비서 업무는. 우리가 총무 업무 이런 것도 법으로 정해졌어. 표준으로. 이런 걸 알아야 총무 역할을 하고 비서 역할을 한다 이런 거지. 예. 근데 그 비서 역할 중에는 우리 사무행정 업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인문계에서는 안 써요. 잘. 실업계에서는 많이 쓰잖아. 공고, 상고에서 배웠는데 직장에 나가서 따로 또 배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NCS를 우리 작은 애도 보니까 이제 항해사로 근무하는 놈도 학교 시절에서 다 NCS 교재로 공부했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한 걸 그대로 지금 회사 업무에서 항해사로 업무할 때 그대로 100% 적용되니까 이걸 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나 여러분도 차후에 이런 과정을 공부하실 때 NCS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시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뭐 꽤 오래전서부터 국가에서 이거를 만들었고요. 특히 선진국들은 이게 아주 오래전서부터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질 거고요. 아까 거기 수료하신 경우에 뭐 어떻게 뭐 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HRD 내신가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네. 그 평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사평가도 있는지 강사평가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공부는 잘 안 했으니까. 이것도 만난 게 인연인데 뭐라도 공부하시기 궁금하신 게 있으면 카톡으로 문자를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수업 중에는 답변을 못 해드리겠지만 그 시간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면은 반드시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홈페이지에 있는 공부방에 있는 데이터는 내일 열어보시면 없을 거예요. 요 공부방에 있는 현재 강좌에 있는 데이터 요거 있죠? 여기는 엑셀 과정 얘는 없어지고 지난 강좌로 넘어갑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난 강좌로 날짜별로 쭉 묶어서 갈 거예요. 지난 여기 은평에서 강의했던 게 한꺼번에 올라가 있구나. 그럼 이제 현재 강좌에 있는 요것이 쭉 넘어가서 저쪽으로 갈 거니까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얘는 제가 아마 예상코자 하면 2029년 12월 달까지는 운영할 것 같아요. 이 홈페이지. 아, 제가 강의한 지 오늘이 11,898일째예요. 여차하면 12,000일째 갈 때는데 15,000일까지만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럼 2029년이니까 앞으로 한 8년. 아, 아니겠다. 그때는 너무 젊다. 할아버지 돼갖고 수염 기르고도 강의할 건데. 그만 3만일까지는 해야 되겠다. 3만일까지.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시면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는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